서울의 추운 겨울밤, 미선은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쥐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웃고 있는 부모님의 얼굴이 오늘따라 더 멀게 느껴졌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어머니가 들어왔고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본 어머니는 웃음을 터뜨렸다. 또 왜 울어? 내가 올 때마다 우리 가족이 웃게 돼. 내가 그렇게 약해서야 어떻게 살겠니? 그 말에 미선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28살,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비밀은 평범하지 않았다. 미선은 레즈비언이었고 그 사실을 가족에게 숨기며 살아왔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은 그녀를 완벽한 딸로 키우려 했고 결혼과 출산을 당연한 미래로 여겼다. 미선은 그 기대에 맞추려 애썼지만 대학 시절 만난 미희를 사랑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미희는 미선의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였다. 그녀들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미희가 더 대담해지며 미선에게 동거를 제안했다. 우리 함께 살면 어때?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미희의 말에 미선은 기뻤지만 동시에 공포가 밀려왔다. 가족의 반응을 상상하면 숨이 막혔다. 미선의 아버지는 보수적인 공무원으로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공공연히 비난하곤 했다. 어머니는 미선이 울 때마다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실망이 숨어 있었다. 미선은 어릴 적부터 감정을 억누르며 자랐다. 학교에서 여자친구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혼자서 울며 그 감정을 부정했다. 사회의 시선도 두려웠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것은 여전히 금기시되었고 직장에서도 소문이 돌면 해고될 수 있었다. 미선은 미희와의 만남을 회상했다. 대학 캠퍼스에서 미희는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였다. 그녀는 미선의 조용한 성격을 좋아했고 둘은 곧 친구가 되었다. 어느 밤, 미희가 미선의 손을 잡았을 때 미선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 후로 미선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이게 옳은 걸까? 가족을 실망시키는 게 맞아. 미선은 매일 밤 그런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최근 미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며 미선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미희는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할 거야 라고 말했지만 미선은 그 말을 믿기 어려웠다.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동성애자들은 정신병원에 가야 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 말을 들은 미선은 화장실로 달려가 울었고 어머니는 다시 웃으며 넌 왜 그렇게 예민하니? 라고 했다. 미선은 그 웃음이 자신의 고통을 무시하는 방식임을 알았다. 이제 미선은 미희와의 미래를 위해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은밀히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집을 사면 독립할 수 있어? 레즈비언으로서의 삶을 증명할 수 있어. 하지만 그 결정은 쉽지 않았다.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미선은 야근을 늘렸고 건강이 악화되었다. 미희는 걱정하며 너무 무리하지 마라고 했지만 미선은 지게 내 선택이야. 후회하지 않을게 라고 답했다. FIL의 일의 끝에서 미선은 미희와의 첫 데이트를 떠올렸다. 서울의 한강공원에서 미희가 난 너 없인 못 살아 라고 속삭였을 때 미선의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곧 죄책감으로 변했다. 미희를 사랑하는 게 죄인가? 미선의 갈등은 점점 커져갔다. 그녀는 가족에게 솔직해질까 고민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미선은 미희와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기로 했다. 둘은 주말에 몰래 여행을 갔고 그곳에서 미선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미희가 언제 가족에게 말할 거야? 라고 물었고 미선은 침묵했다. 그 침묵이 둘 사이에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다. 미선의 회사 상사도 문제였다. 그는 미선의 독신 생활을 이상하게 여겼고 빨리 결혼 안 해? 나이 차면 후회할 텐데 라고 조언했다. 미선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다. 사회의 압력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미희는 그런 미선을 보며 우리 함께 싸우자라고 했지만 미선은 난 준비 안 됐어 라고 대답했다.
미선의 일상은 점점 미희 중심으로 변해갔다. 회사에서 미희를 볼 때마다 미선의 마음은 설레었지만 동시에 불안이 엄습했다. 미희는 더 이상 숨기지 말자고 조르며 우리 커플 반지라도 맞추자라고 제안했다. 미선은 망설였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반지를 끼고 집에 돌아온 날 어머니가 그 반지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남자친구 생겼어.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고 미선은 순간적으로 네라고 거짓말했다. 그 거짓말이 미선의 양심을 갉아먹었다. 미희는 화를 내며 왜 솔직히 말 안 해? 내가 나를 부정하는 기분이야 라고 말했다. 미선은 미희를 달래며 조금만 더 기다려. 타이밍을 봐야 해 라고 했지만 미희의 불만은 쌓여갔다. 미선의 가족은 여전히 그녀를 압박했다. 아버지는 미선에게 선을 소개하려 했고 좋은 남자 만나서 안정된 가정 꾸려야지 라고 말했다. 미선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외쳤다. 나는 남자가 아니야? 미희가 내 사랑이야.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미선을 올가매고 있었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은 여전히 비주류였고 미선은 뉴스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볼 때마다 움츠러들었다. 미희는 그런 미선을 보며 우리가 변화를 만들자라고 했지만 미선은 현실의 벽을 느꼈다. 둘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갈등도 커졌다. 미희가 미선의 집에 방문한 날, 우연히 미선의 여동생이 그 장면을 목격했다. 여동생은 충격받아 언니, 그게 무슨 짓이야? 라고 소리쳤고 미선은 당황하며 미희를 내보냈다. 그 후 여동생은 미선에게 덤마 아빠한테 말할 거야 라고 협박했다. 미선은 여동생을 설득하려 애썼다. 제발 이해해줘. 난 미희를 사랑해. 여동생은 처음엔 거부했지만 미선의 눈물을 보고 망설였다. 언니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가족이 알면 그 말에 미선은 가족의 반응을 상상하며 공포에 떨었다. 미희는 이 사건 후 미선에게 지제 선택해. 나 아니면 가족 D라고 얼터메이텀을 주었다. 미선은 고통스러웠다. 미희를 포기하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게 진짜 나일까? 미선의 내적 투쟁은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라고 조언했지만 미선은 사회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라고 반문했다. 상담 과정에서 미선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되새겼다. 학교에서 톰보이라고 놀림받았던 기억,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던 날들. 미희는 미선의 그런 면을 사랑했지만 미선의 망설임에 지쳐갔다. 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공개하자 미희의 말에 미선은 동의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그 결정의 대가는 컸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동료들의 시선이 변했다. 한 동료가 미선 씨, 레즈비언인가 봐 라고 물었고 미선은 부정하지 않았다. 그 후 상사의 호출이 왔다. 개인 생활이지만 회사 이미지에 영향 줄 수 있어. 미선은 그 말을 듣고 분노했다. 이게 공정해. 그녀는 미희와 함께 대응을 논의했다. 미희는 우리가 싸워야 해 라고 했지만 미선은 패배하면 어떡해 라고 걱정했다. 이 갈등이 미선의 결심을 다지게 만들었다. 그녀는 집을 사기로 했다. 독립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어. 미선은 은행 대출을 알아보고 저축을 털어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다. 미희는 기뻐하며 우리 집이야 라고 했지만 미선은 가족에게 어떻게 말할지 고민했다. 가족 모임 날 미선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부모님과 여동생이 모인 자리에서 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빠. 저 레즈비언이에요. 미희를 사랑해요. 그 순간 침묵이 흘렀고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미선을 때리려 했고 어머니는 웃었다. 또 장난치니? 울지 마. 웃어. 하지만 그 웃음은 곧 눈물로 변했다. 여동생은 고개를 숙였고 미선은 진심이에요. 저를 인정해주세요 라고 애원했다.
가족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아버지는 미선을 집에서 쫓아내며 내가 우리 가족이 아니야 라고 선언했다. 미선은 짐을 챙겨 미희의 집으로 갔다. 미희는 미선을 안아주며 잘했어. 이제 우리 둘이야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미선의 상처는 깊었다. 가족을 잃었어.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사회의 압력도 커졌다. 회사에서 미선은 해고 통보를 받았다. 상사는 고객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 라고 이유를 댔지만 미선은 차별임을 알았다. 그녀는 노동부에 신고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다. 미희는 포기하지 마, 함께 이겨내자 라고 했지만 미선은 절망했다. 친구들도 등을 돌렸다. 오랜 친구 하나가 내가 그런 사람일 줄 몰랐어. 연락하지 마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미선은 배신감에 울었고 미희는 그런 미선을 보며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내가 너무 밀어붙였나? 미희의 내적 갈등도 드러났다. 미희는 미선보다 대담했지만 그녀의 가족도 보수적이었다. 미희의 어머니가 소문을 듣고 너 미쳤어? 평생 불행할 거야 라고 말하자 미희는 엄마, 사랑은 선택이 아니야 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그 말은 가족과의 단절을 가져왔다. 미선과 미희는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다. 그 집은 미선의 증명이었다. 레즈비언으로서도 성공할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이웃들의 시선, 거리의 혐오 발언. 미선은 우울증에 빠졌고 미희는 그녀를 돌보느라 지쳤다. 둘 사이에 싸움이 잦아졌다. 미희가 너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라고 실수로 말한 날 미선은 충격받았다. 그럼 헤어지자. 미선의 말에 미희는 후회하며 사과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미선은 새로운 직장을 찾기 시작했다. 프리랜서로 전환하며 LGBT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받았다. 그곳에서 미선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너 혼자가 아니야. 그 말에 미선은 힘을 얻었다. 하지만 미희와의 관계는 위태로웠다. 미희가 과거 연인과 연락한 사실을 알게 된 미선은 질투와 불신에 사로잡혔다. 너 날 배신할 거야. 미희는 부정했지만 미선의 불안은 커졌다. 미선의 편지가 가족에게 도착한 후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아버지는 편지를 찢으며 그런 딸 없어 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몰래 울었다. 여동생이 미선에게 연락해 엄마가 아파. 돌아와 라고 말했다. 미선은 갈등했다. 가족을 버릴 수 없어. 하지만 미희도 포기할 수 없어. 그녀는 미희와 상의했지만 미희는 내 선택이야. 하지만 날 버리지 마라고 말했다. 미선은 가족 집으로 갔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안아주며 미안해. 내가 올 때 우둔 게 잘못이었어 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거부했다. 동성애는 병이야. 치료받아. 미선은 아빠, 사랑은 병이 아니에요 라고 반박했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이 대치가 미선의 결의를 꺾으려 했지만 그녀는 강해졌다. 미희는 미선의 그런 모습을 보며 너 정말 변했어 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미희의 배신이 드러났다. 미희가 회사에서 다른 여성과 가까워진 사실을 알게 된 미선은 충격받았다. 왜? 나 때문에 지쳤어. 미희는 미안해. 순간의 약함이었어 라고 고백했다. 미선은 상처받았지만 용서했다. 우리도 인간이야. 하지만 다시는 이 사건이 둘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사회의 압력은 계속되었다. 미선은 LGBT 단체에서 활동하며 혐오 반대 시위를 벌였다. 그곳에서 폭력적인 반대자들과 마주쳤고 미선은 돌에 맞아 다쳤다. 병원에서 미희가 귀험해. 그만해 라고 말렸지만 미선은 변화를 위해 싸워야 해 라고 했다. 이 결정의 대가는 컸다. 미선의 건강이 악화되었고 미희는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았다. 둘은 서로를 탓하며 싸웠다. 너 때문에 내 삶이 이 모양이야. 미희의 말에 미선은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포기 안 할게 라고 답했다. 가족의 변화가 서서히 왔다.
어머니가 미희를 만나자고 제안했다. 내가 미선의 행복이라면 받아들일게. 미희는 감동받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미선은 아버지와 대화를 시도했다. 아빠, 저를 사랑하시면 인정해주세요. 아버지는 침묵했지만 눈물이 고였다. 이 순간 미선은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미희의 가족이 미희를 강제로 해외로 보내려 했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살다 죽을래. 미희의 어머니가 소리쳤고 미희는 도망쳐 미선의 집으로 왔다. 둘은 함께 도피 생활을 시작했다. 이게 우리의 선택이야. 하지만 돈이 떨어지며 어려움이 닥쳤다. 미선은 프리랜서 일을 늘렸고 미희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 과정에서 미선은 자신의 강인함을 깨달았다. 가족의 웃음 속에서 울던 내가 이제 스스로 서 있어. 미선과 미희의 삶은 안정되기 시작했다. 미선의 집은 그들의 안식처가 되었고 미선은 레즈비언으로서 증명했다라고 자부했다. 가족과의 화해도 점점 이루어졌다. 아버지가 미선에게 연락해 생각할 시간을 주어라고 했고 어머니는 자주 방문했다. 미희의 가족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사회의 정형은 여전했다. 미선은 직장에서 차별을 겪으며 왜 나를 판단해? 라고 외쳤다. 미희는 긴내하자. 변화는 느려 라고 위로했다. 둘의 관계는 시련을 거치며 강해졌다. 미선은 미희에게 너 없인 못 살아 라고 고백했고 미희는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답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가끔 되살아났다. 미희의 배신을 떠올릴 때 미선은 불안해졌고 미희는 미선의 망설임을 탓했다. 이 마우선과 도덕적 질문을 던졌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옳을까? 미선은 LGBT 커뮤니티에서 답을 찾았다. 그곳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며 미선은 자신의 선택을 긍정했다. 우리는 싸워야 해. 결말에서 미선은 가족과 재회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가 행복하면 될라고 말하며 미희를 받아들였다.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요 라고 했다. 미희와 미선은 함께 집에서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미선은 여전히 사회의 시선을 느꼈다. 우리가 정상일까? 이 질문이 그녀의 마음을 괴롭혔다. 이야기의 끝에서 미선은 창가에 서서 생각했다. 가족의 웃음 속에서 시작된 내 여정. 이제 자유를 얻었지만 대가는 컸다. 이 모든 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사랑을 위해 가족을 포기하는 것이 정당한가?